속초에서 요양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유증상자에 대해 무료로 검사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매각위기까지 몰린 플라이강원에 강원도가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의회 예산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민간사업자 선정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지 입장료를 지역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관광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속초에서 요양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밤사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습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코호트 격리 중인 모 요양병원에서는 어제 60대 여성과 10대 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 밤새 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요양병원 확진자는 모두 16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이들은 코호트 격리 병원에 입원해 있어 접촉자나 이동 동선은 없습니다. 또 강릉에서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20대 군인이 강릉 국군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강릉 31번째 환자로 집계됐습니다. 발열이나 인후통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유증상자에 대해 코로나19 무료 검사가 실시됩니다. 강원도는 최근 발생한 춘천 70번째 환자와 철원 118번째, 119번째 환자가 스스로 증상을 느껴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스스로 증상을 느끼는 강원도민들은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플라이강원에 대한 강원도 차원의 예산 지원이 쉽지 않습니다. 강원도가 60억 원을 편성했지만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강원도는 어제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 내년도 플라이강원 지원 예산 6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은 항공업 특성을 고려해 안정화될 때까지 플라이강원을 지원할 것을 당초 국토부와 사업자에게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제건설위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는 공감하지만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냐는 겁니다. 올해 75억 원을 지원했는데 플라이강원이 제출한 사용 내역을 봐도 어디에 얼만큼 쓰였는지 불투명하다며 심의를 유보했습니다. 지점 설립 등 영업 네트워크 발굴을 위한 노선 개발비와 도서 구입비 및 인쇄비 명목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정 탑재 서류인 보잉 매뉴얼과 지원 절차도 까다로워졌습니다. 항공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재정 지원을 심의, 심사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항공사업자와 양자 간의 결정하던 방법을 벗어나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결정해주는 내용이 더 정당성을 가지고서 그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고. 이와 별개로 코로나 이후 양양공항 거점의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준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연말 종료되는 양양공항 동남아 3국 단체 관광객 무사증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당초에 항공하고 관광을 접목해 가겠다는 강원도 취지나 플라이 강원의 취지가 지금 바뀐 부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강원도와 플라이 강원이 함께. 도의회는 앞서 3회 추경에서 플라이 강원 지원금 30억 원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내년도 본 예산도 상임위에서 1차 유보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내년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강원도 부채가 역대 최대인 6천억 원대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900억 원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수당 인상이 합당한지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해놓고 통과시킨 도의회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가 육아 기본수당을 지급한 건 지난해부터입니다. 내년부터 2년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을 인상합니다. 지급 대상은 생후 48개월까지입니다. 대상 아동은 2만 4천 명 정도. 필요한 예산은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연간 976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는 육아 기본수당이 출생률 감소폭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 기본수당 인상을 두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도내 6개 시군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육아기본수당 재원 분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찾아가는 산부인과 등 지원이 절실한 다른 복지사업 예산을 줄이면서까지 수당 인상을 추진하다 보니 도의 예산 심사에서도 반대가 이어졌습니다. 인건비의 성격에 관련된 예산조차도 축소되면서 많은 저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예산서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고요. 일시적인 수당 인상보다는 저출산 문제 전반에 대한 정책부터 수립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육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출생률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강원도는 월 70만 원은 지급해야 효과가 클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금액이 컸다면은 사실 효과가 더 많이 났으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제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밤늦게까지 반대 의견이 이어졌지만 여당 의원이 다수인 상황에서 육아기본수당 인상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반대했던 도 의원들이 또다시 강원도에 손을 들어줬다며 반발하고 있어 다음 주 예결특위가 또 한 번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속초시가 진행 중인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조성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을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속초시가 공모 마감 이후 정량평가 기준표를 생성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옛 행정봉사실 건물입니다. 속초시가 낡은 건물을 헐고 민간 사업자를 유치해 관광 테마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 초 사업자 공모에 나섰고 지난 4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유재산심의 의결 등의 절차상 문제가 지적되면서 본 협상 체결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자본금 1,000만 원에 불과한 신생 법인이 92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도 논란이 됐습니다. 평가 기준 자체도 비공개됐었고 채점 항목에서도 객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종호 시 의원은 3월 31일 공모 마감일 이후인 4월 17일에야 정량평가 기준표가 만들어졌다는 내부 결제 문서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에 참여한 업체들의 재무와 투자 계획을 모두 살핀 뒤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정량평가 기준표를 만들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당초 공모 지침서에 제시됐던 총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의 적정성 항목이 그대로 적용됐으면 우선협상 대상자의 1위와 2위의 순위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정량평가 기준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량평가 기준표를 언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또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업체의 제안서를 모두 받은 후, 즉 재무제표를 모두 확보한 후 4월 17일 내부 결제를 통해서 정량평가 기준표를 처음으로 생성을 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회계사 자문을 구해 평가 기준을 결정했으며 공모 이후 평가 기준표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체들이 제시한 총 사업비 규모의 편차가 커 이를 제외하고 공신력 있는 재무제표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그 공모 지침서대로 사실 그대로를 준용을 해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무근입니다. 아무것도 저희가 결정된 건 협상 대상자일 뿐입니다. 오는 30일 속초시 의회에서 해당 사업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인 가운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관광지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면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에 연연하기보다는 지역 상경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겁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시가 운영하는 안전체험관 365 세이프타운입니다. 올해 초부터 22,000원의 입장료를 내면 2만 원의 태백사랑 상품권을 돌려줍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는 효과가 꽤 괜찮았다고 주변 상인들은 말합니다. 지나가면서 기름 넣어가지고 가고 장성 시내 제과점이나 닭갈비나 이런 음식점 그런 데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도내에서만 6개 시군 10여 곳의 관광지가 입장료 환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급률이 높은 곳은 입장료 전액을 돌려주고 가장 낮은 곳이 25%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로는 춘천 스카이워크가 상품권 지출에 대비해가지고 지역 내 파급 효과가 3.75배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검토된 결과로 봤을 때는 곡성 같은 경우는 약 5.06배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삼척시도 내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죽서루와 초곡 용굴 촛대바위길이 대상입니다. 세수익 감소 그리고 관광객 방문 수를 고려하여 우선 무료 관광지 2곳을 유료화하여 전액 환급해주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유료 관광지 확대도 검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광지 주변의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파급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점에 신경 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MBC 뉴스 유일호입니다. 강원도와 시군 통합형 관광 전담기구 역할을 수행할 강원도 관광재단이 출범했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은 오늘 강옥희 대표와 임직원, 플라이강원 등 관광산업 관계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 관광에 시동을 걸다라는 주제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은 도내 18개 시군과의 공동 관광 콘텐츠 발굴과 관광객 유치 등 강원도 관광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국토부가 시행하는 2021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에서 도내 13곳이 1차 서면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전국에서 111곳이 1차 평가를 통과한 가운데 도내에선 동해 동호동과 태백 황지동, 고성 대진리 등 9개 시군 13개 사업이 포함돼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통과했습니다. 1차 통과 시군 사업은 다음 달 비대면 발표 평가를 거쳐 80곳 안팎이 최종 선정됩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내년 1월 1일 해맞이 행사 규모를 축소합니다. 경포해변은 행사나 공연 등을 취소하고 포토존과 난방 텐트만 운영할 예정이며 정동진 해변도 추가 행사 없이 12월 31일 밤 자정에 맞춰 모래시계 회전식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릉시는 행사 규모를 줄이는 대신 경포와 정동진, 대관령에서 일출 전경을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농촌 근로자로 일하면서 마약을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한 외국인 5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정선과 충남 서산 일대에서 불법 체류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31명을 검거해 26명을 강제 출국 조치하고 이 가운데 필로폰 등 마약을 판매 투약한 혐의로 5명을 구속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A씨는 올해 7월부터 2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B씨에게 판매했고 B씨 등 외국인 근로자들은 숙소에서 10여 차례 마약을 공동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 판가름이 날 강릉시의 제2차 문화도시 지정을 앞두고 강릉시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해 뜻을 함께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규민 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에 보낸 결의문에는 강릉시의회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시민 역량을 집결하고 문화도시 지정 이후 상생협력과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된 강릉시가 제2차 문화도시로 정식 지정되면 2025년까지 200억 원의 관련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릉시가 소비 진작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강릉페이의 10% 캐시백 적용 한도액을 상향합니다. 강릉시는 다음 달부터 강릉페이 사용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을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13일 첫 선을 보인 강릉페이는 지난 23일까지 11만 1,400여 건, 금액으로는 800억 원 이상이 발행됐습니다. 삼척 지역의 노년층 보호시설 관련자 중에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척시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종사자와 이용자 40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는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